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여야 온도체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유현숙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대통령께서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모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 대통령께서 어제 참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시고 그렇게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진정성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통감을 하고 있고 절절한 어떤 그런 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이런 뜻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대통령의 마음을 맞지 아직 않는 것 모르시는 같습니다. 건데. 예. 개각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홍원, 김기춘, 남재준, 김장숙, 기란영 인적 청산의 오적이다. 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홍원 총리님이 이제 4월 27일 날 사표를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 과도하게 NSC나 이런 청와대 쪽에 그런 쪽에 기량을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런 공격이다. 좀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박가웅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적이라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정홍원 총리는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 초기 대응에 굉장히 큰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의 상당 부분의 책임은 정홍원 총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개인의 역량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고 조금 전에 다시 한 얘기를 되풀이하자면 정말로 이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안전이. 하여튼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 얘기가 나왔고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김장수 안보실장은 좀 짚고 넘어갈게요. NSC는 과거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 때 안전과 안보를 다 책임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NSC는요. 지금 사실은 안보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쟁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그래서 안전 부분은 지금 다시 국가안전처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의 매뉴얼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받고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매뉴얼에. 지금 NSC의 책임이 있네요. 안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변명처럼 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해수부 장관하고 해경청장 이런 사람 다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약간 이제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죠. 진상조사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개각의 대상이 되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비켜나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김기춘 실장이나 남재준 원장, 김장수 실장, 기란영 KBS 사장까지. KBS 문제는 제가 짧게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저희들은 세월호가 침몰되는 것을 보면서 아예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이게 침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고, 공영방송은 침몰했다고 보는 거고요. 공영방송 KBS나 MBC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양을 보였는데도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제일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리고 방송사 내 일부 간부들이 거기에 조응을 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위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인의 어떤 힘으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게 87년 체제 하나인데 사장 선임 절차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은 여당 추천 인사 다수, 야당 추천 인사 소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대통령 말에 꼼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KBS 임명하는 그런 지금 절차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죠. 당연히. 자, 문재인 의원이 국정운영 시스템과 기조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국정 철학과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거 국정 철학하고 리더십까지 바꾼다는 건 완전히 사람을 개조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대통령을 다시 뽑자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꼭 그거는 말씀하시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그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또 공직사회를 계획하고 또한 관민유착을 그런 폐단을 다 일소하고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국가 운영 시스템을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은 분명히 옳고 그렇지만은 저런 문재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리더십의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나 과도한 어떤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를 되돌아보면
100% 국민 통합이나 경제 민주화나 또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 그때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면 사실은 이 리더십을 그대로 지금 문재인 의원께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이정 의원은 철권 통치를 예고한 대책 없는 담화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고요. 자, 대국민 담화의 여야 온도차인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당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특검을 여당이 먼저 요구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특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로 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이 세월호 참사 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회와 민간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상조사의 한 축으로 특검이 이제 가동이 돼야 될 텐데 특검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진상조사의 대상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겁니다. 이후는 구조 실패, 초기 대응 실패, 국가 재난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4월 16일 이전은 저 선사의 불법행위, 그 다음에 관료와의 유착, 그 다음에 선사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도 그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책임 많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라 하면 다 통칭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통치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솔직하고 진솔하다마 충격적인 사고와 인식과 발생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민현주 대변인 솔직하고 진솔함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였다. 자, 이분들이 또 이쪽으로 야당으로 가면 또 이야기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분들이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